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올림픽은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 경제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88 올림픽 당시의 대중문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영화 쿵푸 팬더와 미이라3 황제의 무덤. 중국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영화는 전 세계에 개봉하며 올림픽 못지않게 중국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준으로 중국은 대중문화에서도 새로운 반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류로 활짝 핀 한국의 대중문화도 88 올림픽이 열렸던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류 열풍의 초석인 88 올림픽 당시의 대중문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추억의 나팔바지, 헌팅의 장소 롤러장, 로버트 태권브이, 농구 대잔치, 사랑이 꽃피는 나무. 20여 년 전 인기 검색어인데요. 물론 인터넷은 노. 통신수단은 손으로 돌리는 공중전화기. 이제는 문화가 아닌 국력이 된 드라마. 그 시발점은 20여 년 전 화제를 모았던 고교생 일기와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80년대 드라마 고교생 일기와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 손창민, 최시라, 최수종, 이미연, 최수지, 최재성, 하이라 등 지금 정상급에 활동하는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작품인데요. 근데 그 당시는 또 이제 TV가 지금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꼭 그 시간대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을 제치고 이제 가서 프로를 시청하는 그런 일들까지.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 의대생 최수종이 가난한 여자 이미연과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내용으로 그들의 의상과 대사가 바로 유행이 될 정도로 높은 시청률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춘 스타에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연기파 배우로 성장한 최수종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야외 촬영 가면 버스 하나에 다 옮겨 탑니다. 그래서 함께 이동해서 같이 촬영하고 끝나도 같이 끝나고 그 차로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훨씬 더 가족 같기도 하고. 그림이 있잖아. 고교생 일기와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연출한 은군일 PD는 얼마 전 SBS 드라마 황금신부를 연출하며 제20회 한국 PD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PD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일산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1회가 방송 나가자마자 우리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에 고교생 일기 연출하는 사람이 산다. 시청률 조사와 인기 조사를 TV 가이드와 스포츠지에서 했는데 그때 1위부터 10위 안에 우리 출연자들이 다 석권을 했고 시청률은 당당하게 1위 폭발적으로 나가서. 은군일 PD는 당시의 대본 등 자료들을 보여주며 지금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고 회상했는데요. 2점, 반장, 귀공자형. 단기간에 연기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몰입을 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고교생 일기,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계기로 많은 청춘 영화들이 스크린에 넘쳐났고 이후 우리들의 천국, 느낌, 내일은 사랑 등 청춘 드라마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건 NBA 농구 스타 야오밍인데요. 88 올림픽에는 농구 천재라 불리던 허재가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농구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가 독점하던 농구계에 이상민을 필두로 대학농구팀이 등장해 파란을 일으켜 농구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농구 인기는 드라마로 만들어져 장동건, 손지창, 심은하가 주연을 맡은 마지막 승부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신세대 스타였던 장동건, 배용준, 최수종, 손지창, 이병헌 등은 현재 한류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했는데요. 지금처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없던 시절, 스타들은 어떻게 연예계와 인연을 맺었을까요? 복도를 지나가는 최재성 군을 발견하고 제가 체육관으로 데려가서 복싱 섀도우 동작을 시켜보고 윗몸 일으키기 50번 이상 하는 걸 보고 연기는 좀 미숙하지만 외모의 느낌과 그리고 연기자로서의 끈기 이런 것에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88 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한 스타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수 최혜영인데요. 갑자기 다시 이렇게 판을 내고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신인이 된 기분이에요. 아직은 마음은 그때 20대 어린 소녀 같고요.
마음은 아무튼 그래요. 당시 그것은 인생은 빅히트를 했는데요. 최혜영은 너무 많은 관심으로 활동 중단을 했습니다. 은퇴를 했었던 건 아니고요. 활동을 안 했고 지금 다시 어떤 상황이 돼서 활동을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80년대 하면 섹시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주간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바일 화보 서비스의 원조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다른 점은 톱스타들이 당당하게 비키니를 입고 몸매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아주 노출이 아주 심한 건 없었고요. 그냥 수영복 수준 정도였지 지금처럼 이제 가슴까지 노출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예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스캔들인데요. 80년대와 90년대 연예계 최고의 스캔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임지연은 당시 의사, 미녀 톱스타와 연관된 삼각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남자를 만나서 거기에 또 사랑까지 같이 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 스캔들은 주로 스포츠 신문 등에서 다뤄졌는데요. 지금의 보도 방향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루머로 난 거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기자들이 끝까지 추적을 하죠. 당시에는 스캔들이 터지면 스타들은 은퇴를 할 정도로 도덕성을 우선으로 여겼는데요. 기자와 연예인의 관계도 매우 끈끈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기자분들도 다 아는 분들이었고 그때도 그분들과의 또 가족 같은 관계였고 굉장히 돈독하고 20년 동안 대중문화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체가 더 많아져가지고요. 인터뷰 할 게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무슨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제 신문사 혹은 방송 3사, 스포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의 대중문화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한류라는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처럼 다시 화려한 꽃을 피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스타 이동훈입니다.